자, 이어서 우리는 제 23강입니다. 23강은 교재 페이지 510쪽 제 6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두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배웠던 5편 공공택 특별법은 비교적 쉽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양도 되게 많아요. 60페이지. 60페이지에서 두 문제 나오니까 얼마나 찾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편이다 보시면 될 거. 일단은 용어 정의는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용어 정의는 잘 나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두 문제를 같이 기본과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 용어 정의 16회, 18회, 20회 때 계속 나왔죠. 정비구역.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정비구역이죠. 그러면 정비사업이 뭐냐?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해가지고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뭐다. 그러니까 뭐 재개발 사업 이런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 이렇게 나가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특징은 거기 봐드리겠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이 아니다. 극히 열악. 극히 열악. 극히가 액센트고 두 번째 노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이 아니라 과도하게 밀집. 과도하게 밀집. 과도 밀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주로 이제 아파트나 연립이 아니라 단독하고 다세대입니다. 단독택 및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관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 특징은 거기 노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한 지역, 과도가 아닙니다. 그냥 밀집. 그게 과도하게 밀집이 아니라 그냥 밀집이고 또 앞에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이 아니라 그냥 열악.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이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입니다. 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이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 밀집했죠.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를 상업적, 공업적이 나가죠. 세 번째 재건사업. 재건사업의 특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이 아니에요. 양호예요, 양호. 반전이죠. 양호죠, 양호.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고 노불량만 밀집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불량만 있는데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가 핵심이고 그다음 노불량 건축물인데 특별히 공동택이 나와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이 바로 여기 재건사업이다. 요 세 가지 용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 있어 노불량 건축물은 나중에 좀 보면 되고 옆에 4번 정비 기반시설 이미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이런 걸 뭐라 보냐 중간시 문제 나왔어요. 정비 기반시설 나왔고 내려가서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데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아닌 거 유치원은 아니거든요. 유치원은 없죠. 거기 유치원 타가서 어린이집은 있죠. 그래서 아닌 거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나왔다. 우리도 나올 수 있겠어요. 공동이용시설 정비 기반시설은 이미 나왔고 공동이용시설 우리도 나올 수 있겠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2쪽에 대지, 단지 이건 그냥 읽어보면 되겠고 다음에 512쪽에 7번 토지 등 소유자 이게 중요합니다. 512쪽에 7번 토지 등 소유자가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뭐냐 7번에 괄호 2에 괄호 7번에 동그라미 2번 토지가 아니라 토지 등이잖아요. 등 소유자니까 이때는 어떻게 다르냐 보니까 거기 기억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그럼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도 되고 건축물 소유자도 되고 지상권자도 되고 셋 다 됩니다. 주거환경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거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도 되고 건축물 소유자도 되고 지상권자도 되는데 셋 되는데 그런데 재건축은 다릅니다. 니은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소지 건물하고 토지 다 갖고 있는 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하고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지 토지 등 소유자예요. 건물만 갖고 있어야 되든가 토지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는 아니고요. 지상권자는 원래 빠집니다. 거기는 지상권자가 없다. 지상권자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할 때 뭐 강남 재건축 그렇죠. 재건축할 때 이 토지등 소유자가 되려면 즉 조합원이 되려면 말이죠. 토지등 소유자가 되는데 아파트만 있으면 안 돼요. 아파트에 따른 대지도 같이 있어야 돼요. 거기 건축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허름한 아파트하고 그 밑에 땅 대지가 같이 있어야지 조합원 되는 거지. 만약에 아파트가 허름했다고 아파트를 헐어버리면 땅만 남잖아요.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 보니까 건축물도 있고 토지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 비가 질질 새도 그냥 그 아파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재건축하니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하고 땅, 지분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지상권자는 필요 없죠. 근데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은 토지만 있는 사람, 건축만 있는 사람, 또 지상권자 셋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513쪽에 의해서 뭘 좀 보냐면 9번 정관등. 정관등에서 뭐가 우리가 중요하냐? 정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513쪽 위에 동그라미 3번 시장, 군수 등 이 무슨 뜻이냐? 거기 시장, 군수 등은 단순히 시장, 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얘기했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갖다가 시장, 군수 등이다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군수 등은 순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보다 여기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여기가 더 넓습니다. 거기 보니까 앞으로 시장, 군수 등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법에서는 뭐 조합을 누구한테 인가한다,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한다 그러면 단순히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등은 거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통틀어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방침. 이거 아셔야 되네요.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방침을 정하고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방침을 정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다. 꼭 외워놓으세요. 10년마다 기본 방침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다. 누가 정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나올만해요. 여기까지 용어 정의였는데 나올만하고. 다음 기본 계획. 올라보니까 제2장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느냐? 거기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이 수립합니다. 그렇다면 군수, 구청장은 빠집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에서 거기 군수하고 구청장은 빠집니다. 얘네들은 안 들어가죠. 누군 들어가고 거기 시장만 들어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이 바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즉
군수나 구청 빠집니다. 몇 년 단위입니까?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 그런데 시장 할 수 있는데 다만 도의사가 보니까 대도시가 아니시다. 도의사가 대도시가 아니시로서 원래는 대도시가 아닌 시도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 대도시가 아니지? 별로 할 필요가 없겠네. 그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누가 인정할 때? 도의사가 인정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타당성은 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립권자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된다.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16조. 516조입니다.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비구역을 누가 정하느냐? 정비구역을 누가 정하냐면 거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뭘 세운 다음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으로 볼 때는 누가 먼저냐? 정비계획이 먼저입니다. 정비계획을 세운다면 이제 정비구역을 갖다가 지정하게 되는데 누가 한다고요? 거기 나온 친구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여기 군수까지 들어가요. 군수 들어가는데 군수 중에서 광역시 군수는 빠진다라고 했어요. 광역시 군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는 일단 빠졌다? 광역시 군수 빠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빠져 있냐면 거기 구청장 빠져 있잖아요. 시장은 있지만 광역시 군수는 빠지고 그래서 광역시 군수하고 시장은 거기 구청장은 빠져요. 얘네들은 빠집니다. 나머지 이제 계획을 결정해서 지정하는데 그래서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자치구청장하고 여기 구청장하고 여기 자치구청장인데 광역시 군수는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뺀다. 얘네들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계획을 세워요. 계획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지정해달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스스로 못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니까 자치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는 자기네가 계획을 결정해서 구역장 못하니까 아쉬우니까 누구한테 계획을 갖다 위반한 다음에 누구한테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느냐? 거기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는 자기가 지정을 못해요. 계획만 세운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할 수 있죠. 혼자 다 하죠. 계획도 세우고 결정도 하고 지역도 구역도 지정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서초구청장이다 그러면 자기가 서초구를 정비구역 지정 못해요. 계획만 세요. 서초구청장이 계획을 세운다면 누구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까요? 서울 특별시장한테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일반 시장, 수원시장이나 뭐 이런 거, 고양시장 이런 경우는 자기네가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는 못하고, 누구만 못하는 건다고요?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는 빠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 정비계획 내용 21일 때 나왔죠? 어렵게 나오면 나옵니다. 가끔 아주 어렵게 나옵니다. 즉 정비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아주 어렵게 나올 때 그림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 쭉 갑시다. 쭉 가시고. (521쪽) 521쪽입니다. 521쪽 2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 1번 정비구역 증권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해제하여야 한다. 특별히 뭐냐? 니은이 중요합니다. 니은 봐드릴게요. 니은. 재개발사업, 재건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A, B, C, D가 있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A, B, C, D 요거. 왜 시험 문제 나오냐? 거기 니은의 A, B, C, D가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인데 헷갈려요. 2년 어떤 건 2년이고 어떤 건 3년이에요. 요걸 좀 아시라는 뜻입니다. 2년을 갖다 3년 쓰면 틀리고 3년을 2년 쓰면 틀린단 말이죠. 자, A 봅시다. A.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증고신청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때, 즉 추진위원회가 주가 되면 2년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주인공을 차지하면 2년입니다. 그래서 A는 2년 하면 되고, B번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증고신청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추진위원회 말고 조합이 나오면은 주인공이 조합이면 3년입니다. 3년입니다. 그래서 A는 추진위원회 나오니까 2년 이렇게 외우면 되고, B는 조합 나오니까 3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요령 있게. 그러면 C 봅시다. 522쪽 제1의 C번. 추진위원회가 승인받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역시 여기도 누가 주가 될까요? 추진위원회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년이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주가 되니까 2년이 돼 있고. 그래서 D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이거 추진위원회예요? 조합이에요? 조합이죠? 조합은 3년이라고 그랬죠? 3년 이렇게 외우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A, B, C, D 할 때 추진위원회가 주로 역할하면 2년, 조합이 주 역할하면 3년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왜? 헷갈리게 나오니까. 2년, 3년을 바꿔서 나오니까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민도 하시면 됐고, 우리가 60페이지가 되는데 두 문제 나오는데 기본 강의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4쪽 밑에입니다. 524쪽 재건축 사업 안전 진단 등, 재건축 사업 안전 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안전 진단 등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 안전 진단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19회 때 나왔죠. 첫째, 재건축의 대상이 누구냐? 재건축에 있어서는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다. 꼭 아셔야 돼요. 읽어드릴까요?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하기 위하여 재개발이 아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나옵니다.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해서 거기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리가 도래한 때는 어떻게 한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위에도 불구하고 2번 또 정비 위반권자가 요청할 때, 정비 위반권자는 다음 밑에 있는 친구들이 요청할 때는 역시 또 안전진단이 시작이 되는데, 요청할 때 동의 요건만 아시면 됩니다. 밑에 얼마 분수가 보입니까? 10분의 1, 10분의 1, 요거 10분의 1 시험지에 나온 적 있습니다.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0분의 1 이상이 거기 동의받아서 요청할 때 이때 위반권자가 실시한다. 인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28쪽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그것도 20회 나왔죠. 정비사업 시행. 자, 전체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보겠습니다. 시행 방법.
그래서 정비사업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재개발사업, 세 번째 재건축사업. 이 사업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주거환경 사업 방식은 완전히 자파상이고 백화점입니다. 없는 방식이 없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거환경 사업. 주거환경 사업은 1, 2, 3, 4 네 가지 방식인데 다시 본문에 보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2, 3, 4 이 네 가지 방법에다 이걸 또 섞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리가 나오는 거죠. 요리로 말하면 주거환경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요리도 아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혼용할 수도 있으니까, 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환지도 할 수 있고, 뭐 관리처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4번 봅시다. 4번 관리처분 방식인데 법 24조에 따른 시행자가 정비구에서 법 74조에 따른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뭘 하냐면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한다. 여기 주의하세요. 주거환경 사업에서 4번의 관리처분 방식 할 때 여기 뭐가 없냐? 오피텔이 없습니다. 오피텔이 여기 들어있지 않다. 오피텔이 안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만 들어있습니까?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개발은 딱 두 가지 방식이에요. 주거환경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개발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관리처분, 또 하나는 환지 방법입니다. 관리처분 방식하고 환지 방법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재건축은 몇 가지가 있을 것인가? 재건축은 딱 1번 보면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 뭔데요? 관리처분 방식입니다. 관리처분 방식인데 거기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는 뭐 또 관리처분 방식 할 때 들어가는 오피텔도 들어가요. 재건축은 뭐 또 들어간다? 오피텔도 들어가요. 재건축의 관리처분 방식은 오피텔도 들어있다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피텔도 들어있다. 그런데 2번 봅시다. 이 오피텔을 갖다가 재건축할 때, 지을 때는 땅값이 비싼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되느냐? 밑에 보면은 준주거지하고 상업적. 준주거지과 상업적에만 건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 재건축은 그래도 주택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오피텔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준주거적, 상업적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 오피텔은 100분의 30 이하여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한 거 있죠? 이걸 위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옆에 정비사업 시행자가 이해가 굉장히 복잡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칠판에다 좀 핵심 내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529쪽 정비사업 시행자. 정비사업에 있어서 일단 조합이 나오거든요. 조합은 있는데 조합의 전당이 누구냐? 추진위원회입니다. 만약에 나비의 전당계가 뭐냐? 그러면 번데기나 이렇게 있듯이 또 개구리의 전당계가 뭐냐? 올챙이듯이 이 조합이 있으면 이 조합의 전당계가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행정기관 누가 개입하느냐? 시장 군수동이 개입합니다. 시장 군수동이. 아까 시장 군수동 말씀드렸죠? 이때 조합은 시장 군수동한테 인가가 받아야 되고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만든 것이고 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동한테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대원칙 해놓고 그 대신 첫 번째 주거환경사업
주관계사합은 조합이 없어요. 조합이 없으면 그 정단계인 추진위원회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심화 갈 때 공부하겠지만 주관계사합은 조합 얘기가 안 나와요. 추진위원회 얘기도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세무예요, 세무.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없을 때는 왜 없고 있을 때는 왜 있느냐? 보통은 있어요. 근데 없을 때는 어떤 경우냐 하냐? 이건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안 하고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인데 왜? 토지등 소유자가 20 미만일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20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어요. 그냥 직접 하면 돼요. 그리고 20 이상일 때는 조합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없는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다? 20 미만이다. 그다음 재건축. 재건축은 많이 들어봤죠. 조합이 있죠. 재건조합 맨날 들어보잖아요.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도 있어요. 추진위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은 이 조합이 하거나 조합과 친구들하고 같이 공동할 수 있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할 때도 있고 토지등 소유자 할 수 있고 역시 또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여긴 조합이 안 나와요. 주관계 사업은 조합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재개발 사업 봐드릴까요? 재개발 사업 봐드릴게요. 즉, 몇 쪽이냐니까 재개발 사업 할 때 우리 530쪽 제일 위에요. 530쪽 제일 위에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기업,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 친구들, 조합원 가반수 동의 받아서 친구들 누굽니까? 시장, 구등, 토지주택공사 등등하고 같이 공동도 할 수 있다. 조합이 혼자 할 수도 있고 공동할 수 있고. 니은, 조합이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토지등 소유자가 20 미만일 때, 이때는 조합이 안 하고 직접,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역시 또 친구들,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 구등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재개발이죠. 재건축, 2번. 재건축은 당연히 조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시행하거나 또 조합 친구들, 조합이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 구수등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추진위원회가 뭔가 도대체,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도대체 뭔가? 535쪽 제일 밑에입니다. 535쪽 제일 밑에 조합수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말이죠. 구성한 다음에 뭐 받는다고 그랬죠? 아까? 시장, 구수 등의 승인받는다고 그랬죠. 승인받는다. 봤죠?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시장, 구수 등의 승인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걸 해가지고 기억. 추진위원회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하고 운영기정 만들어가지고 시장, 구수 등이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서 만듭니다. 그러면 시험지 나오기를 뭐가 나오냐? 536쪽 가운데 가라 2번. 추진위원회의 기능. 도대체 뭐 할 것이냐?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음은 또 바로 밑에 보충학습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하고 미음 밑에 보충학습까지 다 아셔야 돼. 이것이 추진위원회 하는 일이에요. 시험지 할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하는 일이 많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다가 미음을 또 밑에 1, 2, 3, 4, 5 여기까지 다 하셔야 된다. 시험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갑시다. 538쪽 위에 조합. 538쪽 위에 조합입니다. 조합 설립 등. 거기 시험제 보니까 11회, 17회, 22, 23회 계속 나왔죠? 조합은 계속 나오거든요. 올해도 역시 가장 유력한 것이 조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가장 유력한 것이 조합입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시장, 구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아닌 자가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이거는 이 주거환경사업은 거기 시장, 구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 아닌 자가 할 때 이렇게 조합을 만든다는 뜻인데, 다만 25조 1항 2호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그러지 않다. 조합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이게 2호입니다. 이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조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할 때 그런 뜻이고. 자, 그럼 얼마 동의받을 것인가? 2번. 이것이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왔다. 동의받아야 조합 만드니까. 단지 인가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가받는다고요? 시장, 군수등 인가받는데 재개발 조합입니다. 재개발 조합 만들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 조합은 이걸 만약에 조합 만든다 그러면 얼마?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꼭 영어하세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거 외우세요. 이거 제일 많이 나왔어요. 중개사, 우리 주택관리사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재건축은 복잡해요. 재건축은 좀 복잡하다. 재건축 얘기합시다. 재건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건축 조합은요, 단지 안, 단지 밖. 단지 안에 할 때, 봐드리겠습니다. 단지 안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공동택의 각동별 구분 소유자 및 과반수 동의하고, 그러니까, 주택단지 공동택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하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입니다. 이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은 각동별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전체가 있는데,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고, 단지 전체는 소유자하고 면적을 어떻게 곱하느냐, 얼마냐 하니까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입니다.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다. 이렇게. 그래서 단지 안에 재건축할 때 동의받으려면 각동별로 과반수 동의받아야 되고, 단지 전체는 4분의 3, 3분의 3 동의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만 각동별에서 한 동에 세대수가 몇 개 안 되면 필요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몇 세대 이하일 때는 상관없다. 5세대 이하인 경우는 구분 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한한다. 5세대 이하일 때는 굳이 과반수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4번. 동원의 4번이다. 단지 밖에. 단지가 아닐 때는 얼마 동의받느냐? 거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그 다음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 4분의 3, 3분의 2 이상. 단지 밖에는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건축이 굉장히 복잡해요. 재건축이 복잡합니다. 재건축이 좀 복잡하죠. 이렇게. 단지 안은 각동별 4분의 3, 단지 전체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밖은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재건축 복잡하죠. 근데 재개발은 쉽죠. 얼마? 4분의 3, 2분의 1. 재개발이 많이 나왔어요. 재건축이 어려우니까. 재건축 요거 나왔어요. 요거. 어렵죠. 단지 밖. 4분의 3, 3분의 2도 나온 적 있어요. 재건축. 요것도 나온 적 있고, 요것도 나온 적 있습니다. 기본 강의지만 요거 해드렸어요. 왜? 워낙 중요하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40쪽 제일 위에 540쪽 제일 위에입니다.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540쪽. 그러므로 인가받으면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등기할 때 선입한다. 주된 사무소 소지에 등기해야 된다. 30일 내에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정식 법인입니다. 민법상 법인입니다. 등기해야 되니까 여기. 그 다음에
임원에 있어서는 541쪽 밑에 임원입니다. 임원에서 동그라미 2번 조합의 이사와 감사수는 대통령령으로 짜는데 이사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수는 1명 이상으로 3명이미 하는데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할 때는 이사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이런 것도 알아놓으세요. 이사수, 감사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 밑에 임원, 임기.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을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42쪽에 옆에 가서 542쪽 옆에 가가지고 거기 6번에 조합 임원의 직무 등 542쪽입니다. 조합 임원의 직무 등에서 동그라미 3번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냐? 감사가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원을 대표한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뭘 가냐면은 쭉 가시고 544쪽 제일 밑에입니다. 544쪽 제일 밑에 6번 총회 의결. 544 제일 밑에 총회 의결. 총회할 때는 사람 대신 보내면 안 되고 직접 출석해야 돼요.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한다.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끼리 해먹으니까.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다만 중요한 거.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등등 이건 중요한 거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올라가서 대연회 545쪽 위에입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인 이상인 조합은 대연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 2번 대연회는 조합원의 10분 이상 구성하되 10분 이상이 100명 넘을 때는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주민대표회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주민대표회는 가시고 그 다음에 547쪽 사업시행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등 03 사업시행계획 등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등이란 뭐냐? 사업시행의 인가. 사업시행 인가는 어떻게 하냐? 사업시행자가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받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는다. 그 얘기만 아시면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받는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 밑에 547점 밑에 아래 아주 어렵게 나오면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작성 내용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거기 13번까지 그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어렵게 나올 때. 다음 중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내용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대원칙은 사업시행자가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인가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쭉 가시도 괜찮고 나머지는 시험화 강의 때 좀 보면 됩니다. 이어서 553쪽 관리처분 계획 등 중요하죠. 553쪽입니다. 553쪽 공사 관리처분 계획 등 관리처분 계획 등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나왔어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했어요. 시장군수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분양공고 내는 거예요. 분양공고를 냅니다. 그냥 분양 시청해요. 분양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시행자가 작성해서 시장 구성한테 인가받습니다. 인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 나면 건물 철거 들어가요. 철거. 그 다음에 착수하고 완료되면 준공 인가받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된 준공 인가받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하고 청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배울 텐데, 자, 사업 시행계 인가 고시하면 분양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청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분양청 받으면 자료가 생기거든요. 누가 뭘 신청하고, 이걸 자료 뽑아서 가르침계획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구성한테 인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가 받고는 건물 철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사 착수한 다음에 완료되면 준공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하고 청산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시행인가 고시하면 얼마 내에 분양구하느냐? 120일 내에 분양구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553쪽 위에 분양공고 분양시청 분양시청 하세요라고 분양공고 냅니다. 553쪽 위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내에 어디다가 분양공고 낸다? 분양시청하라고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다 공고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얼마 가격을 쳐주겠습니다. 기역입니다. 니은, 얼마 분당 내시에 되겠습니다. 디귿, 언제까지 분양시청하시오. 이런 거 등등 갖다가 분양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양시청하는 자는 며칠 기간 주느냐? 밑에 분양시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기간입니다. 3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 주고 연장도 됩니다. 한 차례 얼마 연장합니까? 20일 범위. 30일 이상 60일 한 차례 20일 범위에서 연장해 줍니다. 그거 꼭 이것이고 이제 분양시 했어요. 분양시 하면 이걸 자료 뽑아가지고 가르침을 작성합니다. 자, 누가 작성하는 거 봅시다. 554쪽 제일 밑에 가르쳐본 2번, 가르쳐본 계획, 가르쳐본 인가 등 554쪽 밑에 2번입니다. 554쪽 밑에 2번에 괄호 1번 시행자는 분양시청에 종료되면은 그 현황을 기출해서 다음 사항에 포함된 가르쳐본을 수립해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시청 받으면 자료 뽑아가지고 가르쳐본을 작성해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전에 이 분양시청 안 한 친구도 있어요. 돈 받으려고. 나는 아파트 안 받을래요. 돈 주세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청산하느냐? 그 페이지 가운데 554 가운데 위에 괄호 2번 분양시청 하지 않은 자 조치. 이 친구는 분양시청 안 했어요. 돈 받으려고. 아파트 안 받는데요. 누구누구가 안 했느냐? 기업. 분양시청 하지 아니한 자. 니은. 분양시청 했다가 처리한 자. 분양시청 했다가 친구가 야, 너 뭐하러 아파트 받을래? 그냥 돈 받아. 그러니까 얼른 처리했다. 세 번째. 분양시청 할 수 없는 자. 투기만 하러 다니는 친구는 제외시켜요. 걸리면은. 분양시청 못 합니다. 투기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친구는 분양 못하게 하는데 그걸 말하고 니은은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땅이 너무 조그맣거나 집이 조그만 분양 안 해줍니다. 너무 조그만 건 안 해줘. 이런 거. 이런 친구들은 현금으로 보상하는데 어떻게 보상하느냐. 거기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돼. 돈보상 협의를 해요.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시행자는 분양시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좀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90일 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제기를 시작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시행자가. 근데 안 하더라. 그러면 시행자가 늦게 하는 바람에 돈이 확정이 늦어지잖아요. 그럴 때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자 붙여줘야 돼요. 시행자는 얼마를 이자 붙여주느냐?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내 범위에서 이자 붙여줘야 돼. 늦게 소송 제기하거나 늦게 수용 제기를 신청하게 되면 왜냐? 시행자만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늦어지니까 돈 확정이 늦어지니까 늦어진 것만큼 이자 붙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행자가 분양신청 받은 다음에 가리점 계획 수립해서 인가받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인가받는다고요? 시장 군수한테. 이때 가리점 계획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 밑에 박스 분양 설계부터 그 다음에 위에 구분까지. 이것도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가르침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나올 수 있어요. 또 잘 나오는 게 뭐냐? 옆 페이지 가르침계 수립 기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또 555쪽 기억부터 뒤에 가면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죠. 영어로 D, B, C, D 등등 아주 복잡하죠. 이건 우리가 시마 강의할 때 가르침계 수립 기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마 강의 때 수립 기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까지 기본 강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행자는 분양 신청이 끝나면은 그걸 자료해서 가르침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는다. 자, 인가받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인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건물 철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착수를 해야 돼요. 자, 건물 철거. 즉 557쪽 옆에 4번 557쪽 옆에 4번 건축물의 사용 중 및 철거 나오죠. 즉 거기 동그라미 2번 괄호 사의 동그라미 2번 이거 나왔어요. 사업 시행자는 법 74조 1항에 따른 가르침계 인가 받은 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언제 철거하느냐? 가르침계 인가 받은 후 이거 나왔습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철거 시기는 가르침계 인가 받은 후입니다. 자, 그다음 공사 착수했어요. 이제 공사 완료됐어요. 완료되면 어떻게 하냐? 561쪽. 자, 공사 끝났다. 완료됐습니다. 561쪽이에요. 05.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 준공인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 구수등이 아니지 않은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시장 구수등한테 준공인가 받게 되는데 이때 시장 구수등은 준공인가 내주기 전에 준공 검사를 해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내줍니다.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준공검사 한 결과 이상 없다. 그럴 때는 준공인가 하고 공사 완료 고시를 어디에 한다? 해당 지방자치의 공부에 고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끝났어요. 공사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옛날 헌집 대신에 새집 주는 거예요. 즉 562쪽 위에 2번 소유권 이전 고시 등입니다. 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고시 등. 우린 지금 어디 왔냐면 기차가 어디 왔냐면 여기 기차가 온 거예요.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 등 여기까지 기차가 왔어요. 이제 등기하고 청산 들어가면 돼요. 자, 소유권 이전 고시 등이란 뭐냐? 요거 왔어요. 기차가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공사하기 전에요. 갑이 이 건물을 갖고 있거든요. 갑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공사하기 전인데, 이제 이걸 철거합니다. 언제 철거한다고요? 가래첨계 인가가 나면 철거 들어가요. 철거 들어갑니다. 철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공사 시작한 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멋있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짓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시청 했잖아요. 분양시청한 거에 따라서 갑은 요게 701호를 갖게 되는데, 701호를 갔는데 아주 편한 제도가 있어요. 갑이 옛날 건물 대신에 요거 갖는 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유권을 좀 고시하면 돼요. 이것이 갑의 것이다 라고 고시하면 돼요. 어디다 고시하면 공부에다가. 누가? 시행자가 이제는 갑을 요거 갖는다라고 고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서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701호 것이 갑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701호가 갑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 하면? 소유권 좀 고시하면. 어디다 고시하면? 공부에다 고시하면. 누가? 시행자가. 그러면 고시 다음날. 소유권 좀 고시 다음날 이 갑이 이 701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해도. 그러나 찜찜하니까 등기는 해요. 또 여기 등기하는데 이거는
등기할 때 소유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넘어간 걸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소위 부동산 등기법상 절차법적 등기상으로서 등기를 해요. 그러나 등기할 때 갑이 이 700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그 다음날 소유권 취득했고 등기는 사후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 보겠습니다. 어디 보느냐 하니까 562조 위에 가로 1의 이전 절차 2번 소유권 이전 고시 등에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할 때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 공부에 고시한 다음에 시장 군수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발자는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저 700일을 취득하는 거예요. 언제? 700일을 언제 취득한다? 지방자치제 공보에 있는 고시 다음 날 취득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권리는 넘어갔어요. 그래도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등기는 하긴 해요. 그러나 등기할 때 권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어간 등기를 갖다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대외적으로. 즉, 괄호 3번. 등기 절차 및 권리 변동의 제한. 사업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고시죠. 지체 없이 이제 등기를 갖다가 촉탁 또는 신청해야 된다. 등기해라는 뜻입니다. 다만, 등기할 때 소유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넘어간 것을 절차 정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청산금. 옆에 청산금 봅시다. 청산금. 청산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 단계죠. 분할해서 할 수도 있어요. 괄호 1번. 분할해서 징수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분할해서 거둘 수도 있고 쪼개서 줄 수도 있다. 어떻게? 사업 시행자가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및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를 거쳐가지고 따로 정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법 80조 2항에 따른 이전고시. 이전고시가 뭘까요? 소유권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고시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나눠서 낼 수도 있고 나눠서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의 소멸시효. 거기 괄호 4번 청산금 징수 방법에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한다? 5년간. 5년간. 근데 주의하세요. 그 5년이 언제일까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입니다. 아까 공보에다가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날부터 5년간이 바로 청산금의 소멸시효다. 이것이 종전에 중개사심이 나왔어요. 소멸시효 5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부터 5년. 이것이 시험 문제 중개사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제4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일단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뭘 좀 아시면 되냐면 이 등록을 하려면 누구한테 등록하느냐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정비사업 등록업자는 정비사업 할 때 컨설팅 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거기 시도의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다. 시도의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시도의사입니다. 시도의사. 하는 일은 그 박스에 들어있죠. 하는 일은 잠깐 보면 되고요.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건 잠깐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 정도. 자, 우리가 해서 기본 강의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다루지 않은 거나 좀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세한 거는 심화 강의 때 잡아드리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도심이 중앙인접은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나온다. 근데 비교적 좀 어려운 편이다. 왜냐하면 60페이지에서 2문제 나오니까. 그래도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조합 같은 거라든가 추진위원회 같은 거라든가 여기에 소유권 이전 고시라든가 가르쳐 계획 같은 거 이런 건 잘 나오거든요. 그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거 다시 한번 시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심이 주거인접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